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제가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 화장품이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저희 또 한국을 엄청 유명하게 알렸던 한 획을 그으신 박철홍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 네. 아니, 그 화장품이 사실 한국에서 계속되다가 이제 중국이 수출된 때가 2010년도? 그때부터 네. 이제 중국에 수출이 시작했는데 네. 그 당시에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 많이 팔리게 된 게 대부분 중국에서 유학생들 때문에 중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초창기에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의 10%가 중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많아요?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10명 중 1명이 중국인. 중국 유학생이. 예. 그 정도인지는 네,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당시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학 때 중국에 갈 때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선물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그때 마스크팩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면서 파는 거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한국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대박이 나고 저희 리더스 제품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엄청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리더스가 그 화장품도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사위 같이. 네, 그렇죠. 홈쇼핑 했다. 그렇죠. 네. 제가 그거 되게 그 당시에 애장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97년도에 한국화장품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네. 그 주사기 제품에 대한 특허를 제가 썼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 홈쇼핑에서 예.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망했는데 제가 음. 회사를 그만두고 리더스 코스메틱을 2004년도에 설립하고 그 제품이 너무 아까워서 한불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걸 홈쇼핑에 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불에 생산해서 저희가 리더스 이름으로 유통을 했죠. 그렇게 된 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 리더스 링크로프가 대박이 났고 네. 1차 그 대박이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LMP 권 회장님을 만나서 마스크팩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마스크팩을 2009년도에 내거든요. 네. 그게 2011년도, 12년도에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팔릴 때 한 달에 4,500만 장 4,500만 장. 을 팔았었어요. 그런 숫자 팔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제품들 신제품을 내서 우리 대표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저 왔습니다. 선물 좋아합니다. 제품은 사실 이제 네. 마리킴 씨 네.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캐릭터 되게 좋아요. 네. 되게 나디기 캐릭터지 않아? 아이돌이라고 해서 이 인형 이름을 이제 아이돌이라고 부르시는데 마리킴 씨가 저희랑 같이 해서 이 마리킴 제품을 런칭을 했어요. 대표님이 이 캐릭터 저희 써도 된다 그러셨어. 같이 하면 되죠, 같이. 막 이래. 예. 이렇게 낙가가면 합류하고 싶습니다. 네. 막 이래. 여기 네일샵에서도 팔아주세요. 네. 선물로도 좀 나눠주시고 여기 그렇죠. VIP들한테 저희가 샘플을 많이 드릴게요. 좋아요. 저희 제품이 좋아서 써보면 또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저희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말씀하셨던 화장품들이 다 되게 제가 애장했던 아이들이에요. 네. 빨리 쟤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기 또 보여요. 막 이래. 요거는 이제 제가 이츠스킨을 한불하고 같이 합작해서 사실은 런칭을 했던 브랜드고요. 네. 그때 달팽이 크림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그 달팽이 크림을 이을 만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용실안도 등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피부과 제품이다 보니까 가능한 어느 양을 써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알약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치, 내가 이거 되게 신기해서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사용하는 크림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하루 하나씩. 재밌더라고. 소비자들이 쓸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했고 하나씩 떴습니다. 네, 있고 보통 이런 알약 형태의 제품들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껍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껍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르시면 전체가 다 녹아지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귀여워. 되게 네. 젤리 같아. 예, 오.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냥 이대로. 예, 그래서 이 제품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게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 좋은 나이를 손이 다 먹었어.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저희도 좀 자문 좀 막 이래. 근데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지점도 많으시고 네일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대표님한테 될 게 아니죠. 저는 잘 모르지만 네일 쪽은 저는 많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써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네. 제가 선물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좋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해야겠네. 그래 그것도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구독자님을 뽑으셔가지고 이벤트 한 진행. 20명
선물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예, 그쵸. 댓글 해가지고 댓글 이벤트라든가 예, 아니면 그런 저희 거 하셔가지고. 라이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예. 라이브 할 때 또 예. 열심히 잘 들어오시는 분들 예, 뭐 이렇게 퀴즈 해가지고 예. 이 영상 봤는지 질문 막 이런 거. 그럼 좋네. 그럼 제가 어. 20개에서 60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최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뭐 서로. 저는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예, 상장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여러 개의 상장회사를 거치셨으니까 또 나름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상장을 시키고 막 회사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시작이 연구원이었고 일을 원래 해왔거든요. 화장품 연구를 직접 하신 그렇죠. 거예요? 저는 97년도 한국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기초제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림이나 기초제품 개발이기 때문에 에센스, 로션 이런 제품을 직접 처방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품 그런 개발에 노하우가 대해서 있었구나. 관심이 있고 항상 제품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어요. 제품의 디테일들을 잘 알면 사실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사실은 회사는 빨리 클 수 있겠죠. 원장님도 네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잘 살리시면 금방 큰 회사를 만드실 그래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기업이 성장할 때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시장이 어떤지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리더스, SD생명공학, 제이준, 봄비 이런 회사들이 다 2010년도, 2011년도에 마스크팩을 출시하면서 그 회사들이 다 잘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 유통이 잘 될 때 중국 유통을 들어간 회사들은 또 다 잘 됐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가이에 다른 회사긴 하지만 멀티밤이 나오면서 멀티밤을 많이 냈던 회사들은 또 다 잘 됐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중국 브랜드가 너무나 많고 근데 한국 브랜드가 진입하는 건데 물론 중국의 고가 브랜드도 있지만 저가 브랜드 형성도 어마어마하게 엄청, 되어 엄청 있거든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마스크팩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거기서의 승부수는 그 기능일까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중국의 화장품 기술이 네. 굉장히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제품들은 우리나라 제품과 비교해서 품질이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한번 써보면 중국 제품 못 썼을 정도예요. 그 얘긴 들었어요. 네. 중국 분들이 중국 화장품을 안 쓴다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변했죠.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다 데려다가 기술을 많이 올려서 지금은 어려운 게 중국 기술하고 한국 화장품 기술이 격차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보면 아직까지도 한국의 화장품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이유가 한국 화장품이 매출이 커지는 시점들마다 뭐가 있냐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성공한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근 들어서 BTS나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중국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 북미나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기회는 인도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인도의 제품들은 한국 제품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품질의 격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할 즈음에 한국 제품이 인도에 잘 들어가면 인도에서 또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 연구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 화장품에 정말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있는지 국내 화장품이. 이 화장품을 볼 때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브랜드의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안반 차가 좋다고 해도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를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가격에 주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브랜드의 밸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성분. 성분을 말씀드리면 국내 브랜드가 수입 브랜드가 못하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브랜드가 국내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원료 회사가 중요하거든요. 화장품도. 어떤 원료를 쓰느냐. 근데 원료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이나 미국의 큰 회사가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새로 나온 원료를 영업을 큰 회사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원료들이 더 우선 공급이 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부분. 네네. 세 번째 부분은 트렌드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국내 제품의 장점은 바로 이노베이티브하고 트렌디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국내는 치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형, 새로운 타입, 새로운
사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들이 유럽이나 미국 제품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쿠션 파운데이션, 우리 아모레에서 개발한 네. 이런 것들이나 젤 네일, 젤 에나멜 이런 것들도 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유럽보다 먼저. 그렇게 보면 유럽하고 국내하고 어디가 앞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은 동양인 피부를 맞아요, 연구해서 맞아요. 동양인 피부에 적합하게 더 만들고 맞아요. 해외 브랜드는 서양인한테 더 좋게 만들어지지 않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는 객관적인 요소고요. 맞아요. 지금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용감, 센소리 프로퍼티라고 해서 사용했을 때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개발할 때 제일 힘든 게 A하고 B하고 기계로 측정해 보면 사용했을 때 A가 B보다 보습감이 훨씬 좋아요. 근데 소비자들 보고 써보라고 하면 다 써본 다음에 B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사용해보고 B가 더 좋다고 하는데 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A가 더 좋은데 B를 내야 돼요? A를 내야 될까요?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하는 공부가 뭐냐면 네. 실제로 기계도 좋게 하고 소비자의 사용감도 좋게 하는 처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계가 좋게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좋은 성분을 막 때려 넣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때려 넣으면 끈적이고 거칠거칠하고 네. 사용했을 때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사용감도 좋게 만들어서 썼을 때 느낌도 좋아야 되고 발랐을 때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사람들이 쓰는 제품은 사용감이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사용감하고 다른 거예요. 추운 데에서 쓰는 사용감과 더운 나라에 쓰는 사용감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어느 나라 제품하고 비교해서도 국내 제품의 가성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유럽이나 미국 제품은 어쩔 수 없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럼 비싼 만큼 효능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돈이 많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입 브랜드에서 쓰시면 되죠. 그렇죠. 어릴 때 학생 때도 이런 거 궁금해했어요. 옛날에 성분을 중시 여기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런 그렇죠, 개념이 그렇죠. 없을 때. 맞아요. 왜냐면 저 중고등학교 때니까. 맞아요. 소비자분들이 그런 거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광고를 보면 예. 이렇게 좋으면 나도 사고 싶어 있는데 가끔 이게 광고인가 아니면 이만한 효과가 진짜 있나? 저희도 궁금해하거든요. SNS 보다가.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SNS, 우리가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광고로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괜찮아요. 근데 자기의 홈페이지, 판매 웹사이트, 이 또는 제품 판매처에 대한 기록.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쓸 수 없고, 합법적으로 식약청에서 승인받은 자료들만 쓸 수 있도록 돼 임상에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더 믿음을 갖고 제품을 쓰실 수가 있죠. 저희도 모발용 제품이나 탈모 방지 제품 이런 것들 할 때는 다 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명 이상이 임상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식약청의 허락을 받고 쓰게 되죠. 이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네요. 좀 궁금한 게 대표님이 이제 처음 상장시킨 회사는 대표님이 연구에도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그때 직원이 저 혼자였어요. 혼자 창업하신 거예요? 혼자서 창업을 하고 혼자서 그때 연구도 하고 OEM 회사에 가서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 나온 다음에 이제 피부과 유통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좀 나오니까 회계 직원 뽑고 배송 직원 뽑고 이러면서 한 명씩 늘려가서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니 대단한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상장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신 거 맞네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아니에요. 이 상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상장까지 성공시키고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표님들이. 그거 이제 그렇죠. 기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상장을 해서 회사를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매각 한번 하셨잖아요. 네, 한번 했죠. 근데 이제 심심해서 저는 다시 사업을 하게 됐죠. 저도 로망이네요. 막 이래. 빨리 하세요. 그게 쉽나요? 안 쉽더라고요. 빨리 제품 좋은 거 같이 개발해서 네. 같이 사업을 하시죠, 뭐 저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막 이래. 근데 워낙 뛰어나신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 여기 너무 많은 제품들과 되게 어려운 제품이 너무 많아요. 연결이 부족한가 봐요. 힘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세요. 대표님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대표님. 네.